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이야기, 이야기 3개 중에 지금 하나 반, 두 번째 얘기하다가 마쳤으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잘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이거죠. 마케팅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에서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굿 마케팅, 배드 마케팅, 어그리 마케팅, 사실 어떤 책에도 없는 얘기인데 세 가지 종류의 마케팅이 있으면 됩니다. 굿, 배드, 어그리일 필요는 없고요. 뛰는 마케팅, 걷는 마케팅, 기는 마케팅 그러셔도 되고 세 가지 종류의 마케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할리 데이비슨의 굿, 배드 마케팅을 지나서 굿 마케팅으로 갔던 그런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어글리 마케팅의 예를 들어봐야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1980년대 미국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자동차가 있습니다. 유고라는 자동차. 아시나요? 네. 유고슬라비아산 자동차. 당시 이제 유고슬라비아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그 유고라는 자동차에 대해서 쓴 책의 표지를 제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요. 책 제목이 이렇죠. The Rise and Fall of the Worst Car in History. 역사상 최악의 자동차의 성공과 실패. 이렇게 되죠. 자, 이 유고가 미국 시장에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이 매출 상승률을 보면 엄청나게 가파릅니다. 대단한 거죠. 84년부터 87년 3년 사이에 매출이 엄청나게 신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그 다음 몇 년은 이거예요. 네. 매출이 정점을 찍고 급전직하로 떨어져서 미국 시장에서 퇴출을 당하게 되는데 유고는 미국 시장에 들어올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80년대에 유고가 겪었던 일이고요. 여러분 짐작하시는 것처럼 유고슬라비아산 자동차 저가 공세를 펼쳐서 미국 시장에 들어왔지만 결국 미국 시장 고객들을 오운하지 못했습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단기적으로 많이 팔았지만 손해를 보고 팔았기 때문에 수익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유고란 자동차 브랜드가 완전히 미국 시장에서 망가지면서 다시 미국 시장에 재도전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제 유고가 겪은 어글리 마케팅이에요. 하나 재밌는 거는요. 아주 비슷한 시기에 이거와 같은 패턴을 답습하는 브랜드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현대자동차. 현대 엑셀이요. 1986년도에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수출 시작합니다. 엑셀. 지금 엑셀트 전시입니다. 이 엑셀이요. 미국 시장 수출 2년째, 87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로 집계됩니다. 베스트셀링 임포티드 카 이렇게 되죠. 그 당시에 그 일본 경쟁자, 유럽 경쟁자가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그걸 다 꺾고 현대 엑셀이 1등이 되는 아주 기업을 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게요? 그 다음에 겪는 패턴이 이 숫자는 좀 다르지만 이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데렐라 스토리가 끝나고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가 미국 시장에서 심하게 망가지는 고통을 겪게 되죠.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가 1987년도에 가장 많이 팔 수 있었던 원동력,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마도 국내 그 당시에 80년대니까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산한 내수 시장을 의존해서 상당한 저가 공세를 펼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많이 팔았지만 베스트셀링카가 됐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돈을 아마 못 벌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성공했냐? 장기적으로 현대자동차가 품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지금도 현대자동차는 매우 품질이 지금 우수한 자동차지만 아직도 이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사실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노력에 임하는 제네시스를 고급차 브랜드로 독립시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죠. 자,
자, 이게 이제 그 어그리 마케팅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질문. 현대자동차 마케팅의 목표는 베스트셀링 카가 아니고 베스트셀링 브랜드가 아니고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현대자동차는 지금까지 베스트셀링을 추구해왔지만 이제부터 마케팅의 지상 과제는 고객의 태도적 충성도를 확보해서 그러니까 고객의 행동적 충성도를 자꾸 자극해서 단기적으로 하나라도 더 많은 차를 파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 대신에 그걸 지양하고 고객의 태도적 충성도를 확보해서 사랑받는 자동차.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고객 충성도, 고객의 행동적 충성도까지 장기적으로 확보하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마케팅을 추진하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명이죠. 매우 타당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굿, 배드, 어글리를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리복하고 나이키의 예입니다. 1979년도에 리복이요, 영국에서 태어난 유럽 굴제 스포츠 브랜드였습니다. 리복이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토종 브랜드인 나이키하고 리복이 미국에서 진검승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가 어떤 때냐면 우리나라에도 나이키가 처음으로 수입돼가지고 운동화하면 무슨 월드컵 뭐 등등 2~3천 원 뭐 이렇게 하던 시장에 물경 10,000원이 넘는 운동화가 등장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뜨악하게 했던 그런 때입니다. 딱 저 때입니다.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저 때입니다. 당시에 이제 리복하고 나이키는 모두 그런 제품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고가에 당시 운동화 그 경쟁 운동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고가에 고기능 이런 그 비슷한 제품 컨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컨셉의 유럽 왕자하고 미국 왕자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결투를 하는 거예요. 84년까지 5년 동안 미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시장 점유율이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 3.3%에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5년 시간 줬는데 시장 실적이 저러면 얼마나 압박을 받았겠어요. 미국 지사 수뇌부가 그죠? 압력을 받다가 이제 드디어 시장을 저기서 이제 저런 수세를 극복하고자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던 중에 요즘 표현대로 하면 블루오션적 시장을 하나 찾아냅니다. 그건 뭐냐면 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거대한데 아직 누구도 가서 건드리지 않은 시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시장이냐면 운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운동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운동화를 신고 싶어하는 사람. 주로 누굴까요? 연예인. 네? 연예인. 연예인은 너무 조금이죠. 그렇죠? 네. 조금.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여성 어떤 여성일까요? 주부예요. 주부. 그러니까 미국이 기존에 표적하던 표적 시장하고 굉장히 기존에 표적하던 표적 시장 아주 고기는 고가 운동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운동을 진짜 좋아하거나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나이키하고 경쟁이 쉽지가 않으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갑자기 미국이 눈을 어디다 돌리냐면 가만히 봤더니 운동은 별 관심도 없고 운동은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게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지만 주로 그런 사람들이 주부 40대 주부들이랍니다. 30, 40대 주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표적으로 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수뇌부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저러니까. 표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 운동에 별로 관심이 없는 30, 40대 주부들을 표적 시장으로 하다 보니까 운동화가 고기는 고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런 리복 운동화 많이 보셨죠? 하얀색. 심플한 거. 그죠? 기능을 대폭 걷어내요. 운동화에서 다 빼고 간단하게. 디자인도 단순화시키고. 가격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격은 좋아요. 그렇게 해서 내놓은 게 리복의 프리스타일 라인이에요. 프리스타일 저 시리즈인데 리복의 프리스타일 라인이 나오는데 저게요. 1984년인데 그 세계 운동화 시장의 역사의 길이 남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한 히트를 기록. 거대한 어떤 시장의 잠재적인 수요를 폭발시키면서 단 3년 만에 87년까지 단 3년 만에 32.2%를 가져갑니다. 나이키는 충격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18.7% 2등으로 내려앉습니다. 리복은 완전 잔치집이죠. 나이키는 초상집. 자,
나이키 수뇌부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된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은 내적, 외적, 지향적 기업 활동 중에 어디 속한다고요? 외적. 그렇기 때문에 뭐가 분명하지 않다고요? What to do.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가 이럴 때 분명하지 않잖아요. 자, 리복이 저렇게 해서 빵 터졌어요. 1등으로 올라갔어요. 나이키 2등으로 내려왔어요. 자, 이제 뭐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What to do가 분명해 보이지 않죠. 그게 마케팅이에요. 왜냐하면 외적, 지향적 기업 활동의 특성이거든요. 자, 그래갖고 뭘 갖고 씨름한다고요? 실무자들이요? 대안을 개발해갖고 대안을 놓고 평가해가지고 장점, 단점, 기대 효과, 기대 결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그죠? 네. 대안을 놓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 대안. 자, 어떤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나이키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라면 어떤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대표 모델이요. 마이클 조던을 고용한다. 또 층을 학생층으로. 학생층으로. 예. 아, 굉장히 수준 높은 답이 연이어서 이 말씀하신 걸 쭉 이어붙이면 네. 자, 또 어떤 게 나올까요? 어떤 다른 생각 있으신 분? 고가 전력. 계속 같은 라인으로 그러니까 쭉 이어붙이면 결국 나이키가 한 개 돼요. 자, 나이키는 근데 여러분 가장 일단 뭐 정답이 뭐냐를 생각하기 전에 대안을 어떤 걸 고려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딱 떠오르는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투겠죠, 미투. 그죠? 네. 아우, 리복이 하는 걸 보니까 되네. 우리가 모르고 있었네. 그렇게 생각 안 되시겠어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리복보다 유통망도 더 강하고 원래 미국 브랜드인데 브랜드 인지도 더 높고 그렇잖아요. 네. 우리도 한번 해보지 뭐. 나이키 프리스타일. 미투 전략이 아마 가장 자연스러운 대안일 거예요. 따라가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일련의 대답들은 다 연결 붙여보면 결국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리복은 고기는 고가에서 그죠? 네. 민투면 어떻게 해요? 따라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근데 나이키는 어떤 대안을 또 고려할 수 있냐면 따라 내려가는 거 대신에 반대로 간다. 오히려 기존의 강한 고기능을 더 강화시키고 가격도 더 비싸게 만들고 그렇죠. 더 전문성 있게. 자, 1번, 2번 중에 결국 어떻게 했죠, 나이키가? 1번 따라간다, 2번 반대로 간다? 반대로. 그렇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반대로 가면서 표적으로 했던 표적 시장은 누굴까요? 학생층, 그렇죠. 티네이저, 10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 중에서도 약간 철이 들던 어른들. 점잖은 표현으로 그런 분들을 이제 스포츠 매니아라고. 그리고 이 더 강화된 기능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발에 대대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뒤를 바칩니다.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 방금 어른이 말씀하신 마이클 조던이고요. 그 스포츠 마케팅의 스포츠 마케팅 제목, 슬로건 이름이 Just Do It. 아직도 하고 있죠. 30년간의 마케팅 전략 보신 적 있으세요? 88년이에요. 88년. 자, 그랬더니 보십시오. 88년에 시작했는데 90년, 2년 만에 다시 나이키가 29%, 리복이 21%고 1등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3년, 98년, 2004년 시간이 갈수록 32, 21, 47, 16, 45, 11% 경비율 격차를 점점 벌이고 나서 최근 몇 년 전에 3, 4년 전에 어떻게 됐을까요? 리복은? 아디다스한테 합병을 했습니다. 자, 이게 팩트.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그죠? 야, 이제 해석을 해보죠. 해석. 리복이 모르게 잘못했어요. 대상 선정과 고급화를 바라는데 오히려 그냥 더 단순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경쟁력이 없어요. 학습의 전선입니다. 수준 높은 거.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회장님? 대상 선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럼 대상을 한번 펼게요. 대상이 뭐냐면 이제 주부하고 학생. 용어를 마케팅 용어 익숙하지 않으시면 대상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결국 이제 마케팅에서 표적 시장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표적 시장이 잘못됐다는 얘기. 자, 리복의 표적 시장이 누구예요? 주부. 나이키의 표적 시장이 누구예요? 학생. 자, 주부들이 운동화 시장의 표적 시장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유행에 자주 안 받고 신는 거예요, 그죠? 예,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거 포함해서. 한 켤레 운동화를 사시면 여러분들 사모님이나 본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오래 신으시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케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구매 주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 재구매 주기, 엄청나게 긴 재구매 주기는 기업 입장에서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 정도.